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문철TV가 아마 오늘쯤 10만 명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늦게쯤이면요. 실질적으로 시작한 게 지난 한 10월 한 중순쯤인가요? 10월인가요? 10월 하순쯤 그때 기흥 톨게이트 유도선이 우선이냐 차선이 우선이냐 그때가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PD랑 진용을 갖춘 것은 지난 12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한 3달 됐고요. 조금 더 보면 4달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 구독자 10만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이 오늘 2월 19일 화요일이요. 아침 9시입니다. 조금 전에 포스팅한 게 248회. 하루에 한 5개 정도씩 올리는데요. 여러분들 한문철TV 왜 보시나요? 재미있습니까? 별 재미는 없죠. 좀 역비적인 사고, 그냥 쾅쾅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이, 그리고 사람이 방방 날아다니고, 막 그런 게 더 이렇게 좀 자극적이고 그런데, 저한테 그런 영상 많이 있습니다. 사망사고도 많고요. 사람이 푹 떠떨어지면서 그냥 뭐라 그러나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보기, 안쓰러운,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담담히 보는데요. 처참한 영상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제가 그렇게 너무 처참한 것은 안 올리죠, 제가. 그럼 재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보십니까? 저는 한문철TV를 보는 이유는 저런 사고도 있구나. 저럴 때 저거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백대영은 좋은 영상이 아닙니다. 백대영은 날벼락이니까요. 80대 20, 70대 30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좋은 영상입니다. 저럴 때, 저거 내가 무심코 지나갔는데, 저때 조금 조심했더라면, 그러면, 저 사고를 피할 수 있지. 조금 전에 올린 거요. 248회. 이것도요, 어떤 차가 저기서 쭉 대각선 도는 게 저 앞에 보입니다. 근데 안 들어오겠지 생각하다가 쑥 들어오니까 피하다 일어난 사고인데요. 아마 이것도 댓글이 많은 분들이 저 백대영이지 무슨 소리야 뭐 햇소리 하고 있네 한 변호사 머리가 좀 이상해졌는 것 같아 요즘 이 사람 이상해졌어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댓글 뻔합니다. 올라올 거. 앞에 뭐가 이상한 게 보이면 조심해야지 미리 조심해야지 왜 미리 조심하지 않았느냐. 법원에서 그럴 때 20, 30%로 보죠. 그런데 그 사건 저는 한 80대 20으로 생각을 합니다. 백대영은 아니에요. 근데 저런 거 백대영이어야 되는데 왜 백대영이라 안 그러냐.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들면은 막 댓글에 한 변호사 이상해졌다고 그러는데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들면 괜찮아요. 마음에 안 들면 보지 마세요. 이런 걸 봐야 저럴 때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야죠. 그리고 또 한문철TV를 봐야 되는 이유, 봐야 된다. 자꾸 죄송합니다. 보는 이유는 제가 개그맨입니까? 제가 연예인입니까? 저는 사람 웃길 줄도 모르고요. 제가 월드스타 B 또는 누구죠? 젊은 친구 있잖아요. 송혜교랑 지난번에 JTBC에 나왔던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요. 잘생긴 남자 있잖아요. 내 여자 아니라 옛날에 방송 사극에서 나왔던 뭐 그런 젊은 사람처럼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봅니까? 그거는 한문철 변호사가 25년 동안 교통사고가 한 운문만 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실전 경험이 제일 많은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제가 버스공제조합 전체 고문을 했습니다. 고문 변호사를 했습니다. 그때 몇 건이나 했을까요? 뭐 1000건은 좀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수백 건의 소송을 했고요. 보험사 측의 변호사로서요. 그리고 2000년도부터는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로서 20년 동안 6000건 소송을 했습니다. 그 소송 경험, 그 데이터, 그것 때문에 보시는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 제일 잘 알고 있는, 법원에서 민사만 있는 게 아니라요. 교통사고는 형사가 반드시 따르죠. 어떤 건 공소권 없이 끝나고, 어떤 거는 공소제기돼서 벌금형으로 또는 집행유예로 실형으로. 그리고 그 결과가 끝난 다음에 민사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럼 저는 교통사고에 있어서 형사, 민사, 그리고 그 사건이 경찰에서 어떻게 조사되고 가해자 피해자가 어떻게 되고 저는 그것을 입체적으로 알죠. 보험회사는 어떻게 하고.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한문철 변호사가 경험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6천 건 소송 말고도 저한테 질문한 질문이 지금까지 10만 건 이상의 질문이 들어왔어요. 거기다 답변해주고 답변하면서 몰랐던 건 제가 찾아보고 제가 1985년도에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사법연수원 17기로 수료하고요. 공군 법무관 3년을 거쳐서 서울지검 검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변호사 생활. 그동안에 변호사 생활을 20 몇 년을 했나요? 제가 93년도부터니까요. 그동안에 저한테 그 많은 초기에는 형사사건을 참 많이 했습니다. 검사다 나오니까 형사사건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살인사건, 조폭사건 많이 해봤어요. 별의별 사건 다 해봤어요. 수백 건의 사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 중에서 사건을 많이 해본 쪽에 듭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꺼냈냐면요. 그 스타렉스 오토바이가 막 쫓기고 스타렉스가 쫓아가고 그 사건 제가 몇 회에 올렸었냐면은 229회인가요? 229회. 스타렉스 오토바이 사고요. 이 사고 보복운전이 아니냐, 우선 살인미수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일 끝에요. 이번 사고가 보복인지 아닌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텐데요. 지금 보이는 영상만으로서는 보복운전에 대한 증거는 잘 안 보입니다. 보이는 건 난폭운전 과속만 보입니다. 그리고 들이받은 것이 일반 교통사고인지 보복운전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하고요. 그래서 사고 내고 그냥 가버린 여부는 이 영상에서 잘 안 보여요. 가버렸다면은 그건 뺑소니죠. 궁극적으로는 경찰의 조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요. 이 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리야, 변호사. 이거 마이크 다시 쳐야 되겠네요. 저게 살인미수가 아니면 뭐가 살인미수야. 아니, 당신은 좀 이상해졌어.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조회 숫자가 12만 7,832, 댓글이 2,047, 그리고 좋아요 815, 싫어요 923. 댓글 중에 대부분이 저게 살인미수가 아니라니 한 변호사 당신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하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을 이렇게 그때 오토랑 같이 찍었는데요. 저희 김준혁 PD가 중간중간 좀 잘라냈어요. 저 살인미수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좀 살인미수가 아닌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 부분을 좀 많이 생략했더라고요. 그리고, 쫓아오면 피하세요. 그랬는데, 근데 제가 살인미수가 아니라는 이유를 어떤 식으로 설명했는지, 그리고 쫓아오면은 갓길로 피하는 게 아니라, 스타렉스가 쫓아오면은 스타렉스 못 오는 좁은 길로 빠져서 못 쫓아오게 아예 피하라고 그런 의도로 올렸거든요. 그건 왜 그렇게 올렸냐면은, 이 자칫 잘못하면 오토바이 전방 영상이 없어서 그런데요. 무조건 과속했다고 해서 다 과속 차로 변경 막 했다고 그래서 다 난폭운전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거나 또는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켜야 되는데요. 오토바이는 안전하게 앞에 뭐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고 갔다 그러면 난폭운전죄 아니에요. 그래서 전방 영상에 의해서 어쩌면 오토바이도 난폭운전죄가 그래서 날 죽일 때 쫓아오는데 안 도망갈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과속한 거다. 피할 수 있지 않았느냐. 피할 수 있었는데 당신 그냥 계속 갔지 않느냐. 그럼 그게 난폭운전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과속과 난폭운전죄가 눈에 보였습니다. 스타렉스는 난폭운전죄 확실하고요. 오토바이도 전방 영상이 확보되면 그쪽에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올렸습니다. 두 번째 올릴 때, 두 번째는 어제 올렸는데요. 어제 어디 있죠? 어제 여기 잠깐요. 어제 242회에서 올렸습니다. 여기서요. 엄청 달리는 오토바이 쫓아가는 스타렉스 보복운전일까 살인미수일까? 여기에 대해서요. 제가 우선 살인미수는 아니고 살인죄는 아니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살인죄가 아니라는 이유를 저 올렸는데 그리고서요. 제일 또 끝부분에 또 역시 자 여기 보복운전 여부에 대해서요. 보시죠. 보복운전 여부에 대해서 여기쯤 나올까요?
보복운전이 되면 뭔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거나 나를 놀라게 해서 그래도 보복을 해야 되는데요. 보복운전에 대한 증거가 이 자체 영상에는 안 보입니다. 보복운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확실한 증거 없을 땐 보복운전이 아닌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불분명할 땐 피고인이 이익을 하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땐 피고인한테 이익으로 돼야 되니까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그래야 살인미수가 되고 보복운전이 되는데요. 이 영상에서 그게 안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보복운전인지 아닌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텐데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들이받은 게 보복운전일지 부분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 댓글이 무슨 소리냐? 저게 보복운전이 아니면 뭐가 보복운전이냐? 그리고 저게 왜 살인미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또 글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 사고 우선 보복운전이 아닌지 저는 오토바이가 부르르 소리 때문에 뭐라고 해야지 안 들려요. 제 귀에는. 그리고 그 국민일보 기자분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요. 무슨 뭐라고 대화하는 소리인지 뭐라고 그랬나 했더니 오토바이 소리도 잘 안 들립니다.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됐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것은 경찰관이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그래야 무슨 소리인지가 들리는 거죠. 상대차가 이렇게 푹 달려오는 거야 이거. 아까 잠깐 중간에 서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나오는데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뭐 때문에 쫓아왔는지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뭔지는 양쪽 운전자를 같이 조사해봐야 알지 이 영상 맞고서는 정확치 않다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죠. 어떻게 조사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고가 좀 있으면 경찰의 결과가 나오겠죠. 우선 첫째, 제가 이것을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살인미수죄가 안 되는 이유. 안 된다면 살인미수죄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살인죄를 그냥 그렇게 마구 저지르나요? 어떻습니까? 살인죄를 그냥 저지르나요? 살인을 저지르려면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죠. 혼자 힘들면 누구나 같이 음모를 하죠. 그래서 디데이를 정해갖고 너는 뭘 준비해, 난 뭘 줘. 너는 유인해라. 나는 어떻게 공격하겠다. 그래서 죽이겠다. 그 범행 도구는 뭐 총으로 쏠지, 칼로 찌를지, 아니면은 그 수면제를 이용할지, 독약을 이용할지 뭔가 준비를 하죠.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거는. 사람을 죽이면 나도 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들키지 않고 그 준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살인죄는 살인 예비죄, 살인 음모죄가 있는 겁니다. 살인 미수죄도 있고 죽었으면 살인죄, 못 죽였으면 살인 미수죄, 그리고 실행에 착수 이르기 전에는 살인 예비, 음모죄가 있습니다. 상해죄는 사람 때리는 거죠. 때려서 상처 입히는 거죠. 때리기만 했으면 폭행, 상처 안 났으면 상해죄.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했으면 그때는 특수상해죄죠. 특수상해 예비, 특수상해 음모가 있습니까? 상해죄는 그게 없어요. 상처를 입혔으면 상해죄, 뭔가 위험한 물건이었으면 특수상해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치게만 하려고 했는데 죽었으면 상해치사죄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 많은 분들이 저거 스타렉스가 그렇게 빨리 와서 오토바이를 밀었으면 오토바이 죽을 수 있잖아. 죽을 수도 있는데 밀었으니까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다, 살인미수다. 미필적 고의가 어떤 거냐면요. 미필적 고의는 내 죽여버려야지. 내가 이거 죽여버려야지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확실한 고의의 살인죄죠. 그러다 못 죽여서 살인미수죠. 에이씨, 오토바이 쫓아가고 오토바이 확 스트레스 밀어붙이면은 크게 다치겠죠. 그러다 죽을지도 모른다. 죽어버려라! 죽어도 좋다. 이런 게 내가 이렇게 들이받으면 사고가 난다. 사고 나면 다친다. 다치다가 다쳐서 많이 크게 다치면 죽을 수도 있다. 죽어도 좋다. 이게 미필적 고의입니다. 죽어도 좋다는 마음을 밀어붙였을까요? 나 기분 나쁘니까 이제 혼만 내겠다. 다치기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가 되려고 그러면 나 죽이려고 쫓아갔다. 죽으라고 들이받았다.
그럼 살인미수죠. 또는 아이 죽어도 좋다 승질하니까 그렇게 자백했으면은 그럼 그게 살인미수가 됩니다. 그래서 자백할까요? 내가 화가 나갖고 그냥 혼만 내려고 그랬다. 근데 막상 사고 나니까 무서워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사고 내고 도망갔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살인미수죄는 미리부터 계획적으로 쫓아가서 그러니까 계획은 처음부터 오토바이가 오늘 몇월 며칠 오토바이가 저리 지나간대. 그럼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지. 준비하다 쫓아가서 그래서 밀어붙여야지. 그랬으면 살인죄입니다. 또는 우발적인 살인도 있죠. 예컨대 지난번에 강남역에서 화장실 간 그 젊은 여성 어떤 사람이 묻지마 살인했죠. 계획 없이 살인할 때도 살인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묻지마 살인 어떻게 했나요? 한 번 찔렀나요? 무차별하게 찔렀죠. 죽어라 하면 찌른 거죠. 그럼 이번 사고가 살인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들이받고 쓰러진 사람 또 가서 확인사 사람 막 밟아가고 그래서 뭐 살인죄입니다. 그래도 안 죽어서 살인미수입니다. 근데 한 번 들이받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것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거죠. 이런 거는 법조인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법조인 생활을 벌써 35년째입니다. 저한테 거기다 댓글 다신 한 2천여 분 중에서 법조인이 계실까요? 판사, 검사, 변호사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문철TV를 보시는 이유는 한문철TV가 변호사 아닙니까? 경력이 상당히 있는 변호사 아닙니까? 그 30몇 년간의 그 경력이 있는 법조인의 실전 경험을 토대로 해서 법조인의 일반인들이 여러분들 법대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법조인이 안 되면은 또 다른 거예요. 사법시험 공부만 하는 것하고 법조인 생활하는 것하고 또 변호사도 이제 2, 3년 한 것하고 저처럼 수십 년 된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저의 경험과 저의 데이터와 지식, 전문 지식 이것 때문에 보시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모르시는 거, 제가 좀 더 아는 거 그것을 제가 여태까지 벌써 법조인 생활을 교통사고는 25년 했으니까 앞으로도 한 10년 더 할 거니까 한번 총 정리를 해서 제가 없더라도 한문철 변호사 있을 때는 제가 답변 드리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아주 힘들어서 일 못할 때 제가 만드는 유튜브 이것을 나름대로 다 분류를 하면서 허시태그 제가 붙여놓고 있습니다. 제목 밑에 가로 넣고 조그만 단어들이 있어요. 검색어. 그 검색어로 그렇게 찾아보시게 하게끔 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변호사들 중에서도 법조인 중에서도 한문철 변호사는 교통에 있어서 전문가다라는 소리 듣습니다. 다른 분들이 부장판사다 변호사 하시는 분들도 교통사고는 저한테 질문합니다. 나 안 해봐서 모르는데 어떻게 되죠? 검사장 하다 나오는 얼마 전에 제 대학 후배 검사장 하다 나왔어요. 검사장인데 어떻게 교통사고를 하나 봐요. 형, 저 뭐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서 부장판사다 나온, 부장검사다 나온, 검사장 하다 나온 그런 분들도 교통사고 모르니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 사건 살인미수죄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살인미수죄 되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전부 다 법원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인기 투표를 해갖고 이거 살인죄로 처벌할까요? 이거 유죄할까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건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에 수사를 해서 법원에서 재판해서 유무죄 판단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내가 죽일라 했다고 자백하지 않는 이 사건은 살인미수죄 안 됩니다. 안 될 거로 보여집니다. 여태까지 제가 35년 동안 내 법조인 경력에 비춰볼 때 100%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단어는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결과는 저 사건 나중에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후기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 경찰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됐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두 번째. 보복 운전이지 여부. 그것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지 아까 보면 대화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뭐라고 말이 오고 갔는데 거기 보면 샬라샬라로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쫓아가다가 포기했는데 아예 그냥 말지 그랬는데 생각보다 아까 오토바이 계속 갈 줄 알고 그냥 가서 그냥 쫓아만 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들이받은 건지 들이받친 건지 아니면 일부러 들이받은 건지 그거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영상만 보고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보복운전은 경찰의 수사에 의해서 뭐 때문에 시비대가 됐냐, 뭐 때문에 쫓아갔느냐, 호기심에서 쫓아간 거냐, 아니면 미워서 쫓아간 거냐, 그건 경찰의 조사에 의해서 밝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것만 봐서는 아닐 수도 있어 보이니까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된다. 어떤 분은 야 수라 그랬는데 그냥 가서 쫓아갔다. 수라 그랬는데 제 귀에는 안 들리니까 제가 이거 저도 바쁜데 제가 그걸 갖다 귀를 꽂고 들어보겠습니까? 제 일도 아닌데 제가 맡은 사건도 아닌데 다만 제가 볼 때 뭔가 시끄럽고 말이 잘 안 들리더라.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 운전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때 저 사람이 뭐라 하는지 오토바이 운전 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 운전자는 당신은 왜 그랬느냐고 들어봐야 그래야 보복운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오토바이가 잘 달리니까 나도 한번 오토바이 쫓아가 봐야지 그러다 일어난 사고인지 아니면은 오토바이 잘 달리네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레이싱 한번 해볼까요? 그랬는지 아니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 자식 왜 쳐다보는 게 왜 기분 나쁘게 쳐다봐? 이씨, 너 나한테 욕했어? 너 나 째려봤어? 그래서 쫓아갔는지 그 기분 나빠서 쫓아가고 들이받았다. 그럼 보복운전이죠. 그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또 한편, 근데 난폭운전은 확실하죠? 보복운전, 난폭운전은 다른 겁니다. 막 그 난폭운전이죠. 그래 마지막에 때린 거 그것이 보복운전이냐면 나중에 밝혀져야죠. 그리고 엄청난 과속도 속도 파악하면 금방 밝혀지죠. 그 다음에 보복운전은 수사에서 밝혀질 부분인데요. 보복운전이 되면은 상대편은 특수상해죄로 그리고 차 망가뜨리는 특수 재물손괴죄죠. 특수상해죄가 징역 1년에서 징역 10년까지입니다. 그리고요. 보복운전이 되면은 우선 피해자는 그래 너 보복운전했으니까 너 엄청 엄하게 처벌 엄하게 받아라. 너 한번 골로 가봐라. 그래서 속이 후련할 수 있어요. 나를 이렇게 다치게 해놓고 오토바이 운전 많이 다쳤을 것 같아요. 나를 다치게 해놓고 너 보복운전은 너는 한번 법의 심판을 받아봐. 그런데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안 좋을 수 있는 부분. 보복운전은 일부러 사고 낸 거죠. 실수가 아닙니다. 일부러 사고 낸 거.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 그건 보험이 안 됩니다. 종합보험에 들어있더라도 책임보험까지는 돼요. 그래도 종합보험은 안 돼요. 만약에 내가 다친 게 치료비가 수천만 원 나온다. 내 바이크가 그게 뭐 비싼 거 내가 2천만 원짜리다. 2천만 원짜리가 완전 폐차됐다. 보험 안 됩니다. 보험 안 되고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해서 받아야 되는데요. 가해자가 돈이 없으면 보상 못 받아요. 다친 것에 대한 책임보험밖에 안 돼요. 책임보험 몇 푼 안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보복운전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치료비가 많이 나올 때는요. 보복운전 안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반인이 올 때는 그건 민사 문제 별도고 저런 골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저렇게 일부러 들이받은 게 증명된다 그러면 입증되면 엄하게 처벌해야지. 자, 여기서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시면 뭐 그런 개떡 같은 게 있어. 대한민국 법이 뭐 그래 그러실 부분인데요. 또 댓글 많이 올라올 거예요. 이 사건에서 사고 내고 도망갔죠? 보복운전이 되면 보복운전 이렇게 해서 도망갔으면 보복운전 플러스 뺑소니 될 것 같죠? 둘 중에 하나만 됩니다. 보복운전이 되면 뺑소니는 빠집니다. 보복운전은 징역 1년에서 10년까지. 뺑소니는 징역 1년에서 30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3천만 원. 결국 뺑소니가 더 무겁게 처벌돼요. 1년 이상의 징역이니까 30년까지 가는 거예요. 보복운전은 10년까지밖에 안 됩니다. 가벼운 거는 벌금형인데요. 피해자 많이 다치고 재질 안 좋으면은 징역형이죠. 부상사고 뺑소니가 특수상해죄보다 보복운전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왜 보복운전이 되면 뺑소니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걸까요? 뺑소니 특가법에 나오죠. 도주차량. 그것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교통사고 일으킨 사람이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지 않고 그냥 도망갔을 때 그럴 때를 처벌하는 겁니다. 앞에 뭐라 그랬죠?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고 내놓고도 내가 잘못해서 사고 내놓고도 사고 낸 걸 알고서도 그냥 도망갔을 때 그것을
네가 도망 안 갔어야 그 사람 빨리 병원으로 옮기든가 구조치료 해갖고서 살릴 수 있었는데 네가 도망가는 바람에 더 많이 다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할 수도 있고 그것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게 특가법이죠. 전제가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입니다. 업무상 과실에 의한. 내가 딴 데 한눈 팔다가 들이받은 경우, 내가 속도가 너무 높아서 앞에 있는데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데 못 잡고 들이받은 경우. 그런 경우, 일반 교통사고를 내놓고도 그냥 도망갔을 때 그게 뺑소니입니다. 이번 사고 보복운전이 되면 뺑소니는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뺑소니 요건에 안 맞기 때문에. 뭐랑 똑같냐면요. 일부러 사람 죽여놨다. 사람 죽여놓고 구호 좋지 않아요? 그냥 도망간 거. 살인죄에 대해서만 처벌하지 도망간 것을 처벌 안 하죠. 야구방 싸우다가 짱돌 집어갖고 패서 사람 크게 다치게 해놓고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너 사람 패놓고 짱돌을 찍어서 피를 철철 흘리는데 왜 병원으로 안 데려갔느냐? 왜 구호 조치 안 했느냐? 도망가고 별도로 처벌하나요? 안 하죠. 범죄자로 도망가는 거는 그냥 누구나 다 도망가죠. 물론 조폭들은 칼로 찔러놓고 병원 앞에 갖다 놓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사건도 다 해봤어요, 예전에요. 그래서 이번 사고, 우선 첫째, 살인미수죄는 제가 볼 때는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한 번 치고 그냥 갔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그리고, 뺑소니 여부는 뭔가, 뭐, 나한테 욕을 했다든가, 뭐, 나한테 무슨, 뭐, 손가락 욕을 할 수도 있고, 입으로 욕을 할 수도 있고, 헬멧을 썼어도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쓰라고 그랬는데 안 썼다. 그래서 쫓아갔다. 그래갖고 승진해서 들이받았다. 그럼 보복운전 되죠. 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그런데 보복운전이 되면은 보상이 종합보험 안 되고 그리고 뺑소니는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문철 TV 한문철 변호사가 여러분들 인기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다른 변호사분들보다는 더 쉽게 유튜브에 접근할 수 있고 더 쉽게 방송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올리는 거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이걸 뭐라 그러나요? 어떻게 보면은 건방진 소리로 재능 기부입니다. 재능 기부.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시면 제가 보니까 하루에 한 4, 50만 횟수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클릭 수가요. 한 번 클릭할 때 한 0.5원 되는 것 같습니다. 0.5원. 그럼 얼마 될까요? 한 달에 한 7, 800만 원 될까요? 저는 한 달에 이 유튜브 방송을 위해서 1200에서 한 1400을 씁니다. 매달.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책을 쓰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그래서 유튜브 한문철 TV를 하는 겁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해주기를 원한다. 그리고요.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얘기,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말 하려고 그러면 그럼 정치를 해야죠. 또 일반인들의 감성에 딱 맞는 사이다 같은 그러려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소설을 써야죠. 소설에 영화를 만들어야죠. 저는 변호사입니다. 법조인입니다. 법조인이 인기에 영합하는 희망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 가서 안 받아준다. 그건 변호사는 빵점입니다. 변호사가 주장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야 그게 올바른 변호사죠. 이거 해봅시다. 이거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가서 맨날 져보세요. 재판은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기느냐를 미리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의 싸움이 재판입니다. 저는 그런 재판을 6천 건 이상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어떤 사건을 볼 때마다 의뢰인이 희망하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제일 나쁜 경우가 어떨지를 갖다 먼저 생각합니다. 법원은 깐깐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 중에 4,900만 명이 전부 다 이놈 죽여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유죄다라고 하더라도 판사는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 선고합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한두 번 해보신 분은 계시겠죠.
이제 벌금 약식 명령 때문에 정치재판에서 가본 분도 있고요. 불구속 기소돼서 뭐 재판 한두 번 가보신 분도 있고 법원에 가서 구경해 보신 분들은 계시겠죠. 그러나 그 사건을 직접 맡아서 피를 말리는 싸움을 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진짜 소송할 때요. 어떤 건 편안하게 진행되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진짜 피가 마릅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서 자다가 이렇게 벌떡 일어서 이걸 주장해야 되겠지. 왜냐면은 제가 여태까지 진행했던 사건들 한 가족의 가장이 사망했다. 그랬을 때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한 푼도 안 준다 그런다. 그런 싸움. 온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을 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 10%가 몇억 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싸움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빵원이 되느냐 아니면 순간적으로 몇억이 날아가느냐. 그리고 옛날에 형사사건 할 때 유죄냐 무죄냐. 그리고 저한테 이 사건 한 변호사가 이 사건 맡은 것 같은데 저 안 맡습니다. 여기 올라온 것 중에 저 형사사건 안 맡아요. 오로지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거. 조그만 사건은 혼자 하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비용 빼면 실익이 없어요. 저는 본인이 혼자 소송에서는 실수해서 지거나 또는 크게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사건. 다른 변호사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변호사가 경험이 더 많으니까 한 변호사한테 맡겨야 안심이 되겠다라는 그런 사건. 한 달에 몇 건 맡을까요? 제가 지금 맡는 사건 한 달에 한 15건 될까요? 저한테 올라오는 질문은 한 달에 한 600건에서 800건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올라온 질문 중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맡는 사건은 저한테 별도로 사무실로 전화로 옵니다. 전화로. 왜? 내 가족이 사망했는데 내 가족이 식물인간 돼 있는데 경황이 없는데 언제 인터넷에 올리겠어요? 저한테 제 홈페이지 스스로닷컴에 거기 올라온 질문 중에서 좋은 영상으로 다른 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따로 뽑아서 그걸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다. 그분들 사건 중에 제가 맡은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가다 상징적인 판결을 받기 위해서 어쩌다 1년에 한 두세 건 할 때도 있죠. 왜냐하면 보험회사 잘못된 관행을 판결을 받아서 그걸 고쳐야 되겠다. 그럴 때 한두 건, 두세 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맡은 사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변호사는 질문한 사람한테 유리하게 답변한다? 아닙니다. 저 들어와서 보세요. 비공개로 돼 있는 거. 그건 그 질문한 사람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제가 비공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리한 것을 방송에 올릴 때는 방송에 올려도 될까요? 라고 양해를 구해서 올리기도 하죠. 또는 끝난 다음에 올리든가. 한문철 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래서 저 교통사고 간접적으로 경험해서 저럴 땐 저런 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몰랐던 걸 한 변호사가 얘기해 주네. 나도 조심하고 우리 가족들은 조심시켜야지. 저는 그분들의 격려와 박수에 힘입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일할 겁니다. 언제까지? 10,000건. 제가 한문철TV 10,000개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앞으로 6, 7년 내에 이루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